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제가 방송 일을 시작한 1990년대에는 방송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잘 그리는 사람이 바나나도 잘 그린다. 이건 컨텐츠의 창의성은 한 나무에 달리는 열매와도 같아서 드라마를 잘 만드는 사람이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도 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옮긴 2000년대 중반에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과를 잘 그리는 사람이 왜 바나나를 그리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자, 여러분이 사과를 그리는 분야에서 최고의 화가이지만 바나나를 그리는 분야에서는 5등 안에 들지 못하는 화가라면 여러분은 사과를 계속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나 분야에서 5등 안에 들기 위해서 바나나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사과를 그리던 A리스트 작가들이 바나나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드라마 작가가 외도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 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A리스트 드라마 작가는 김은숙, 노희경, 박혜영 이렇게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느슨하게 평가한다면 여기에 정성주 작가와 박지은 작가를 포함해서 5명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A리스트 작가란 작가의 명성만으로도 확실한 흥행이나 작품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 한류를 열었던 박지은 작가는 최근에 눈물의 여왕에서 작품성의 문제를 노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음 작품까지는 A리스트 작가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금의 김영현, 비밀의 숲의 이수연, 펀치를 쓰고 7년 만에 넷플릭스 돌풍으로 돌아온 박경수 작가들도 A리스트 작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들의 최근 성과를 보면 작가 명성을 믿고 무조건 투자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영이나 노희경 작가는 여전히 인간을 탐구하는 드라마 장르의 작품에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최고 작가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품성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흥행면에서는 아쉬움도 있었던 노희경 작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쇼 비즈니스는 소재의 참신함에서부터 송혜교, 공효의 이한이까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이미 기대 만발입니다. 박혜영 작가는 2022년에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박혜영 작가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에 이은 차기작으로 무얼 쓰든지 간에 시청자는 이미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A리스트 작가의 티켓 파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혜영 작가의 차기작이 만약 SF 장르라면 여러분의 기대감은 어떠시겠습니까? A리스트 작가의 외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김은숙 작가입니다. 영민한 김은숙 작가는 사실 미스터 선샤인에서 멜로의 역사를 가미하는 시도를 했지만 5회부터는 역사를 포기하고 멜로로만 드라마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전공인 판타지 로맨스에서 시대극 장르를 가미하는 외도를 시도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감하게 복수 스릴러 장르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결국 더 글로리를 대성공시키면서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대단한 김은숙입니다. 자, 하지만 김은숙 작가 이외에 이유 있는 외도에 성공한 A리스트 작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외도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A리스트 작가는 김영현 작가입니다. 대장금으로 크게 이름을 떨친 김영현 작가는 그 이후에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을 대성공시키면서 사극 장르에서 독보적인 A리스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극이 워낙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면서 방송사에서는 2010년부터 제작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드라마 트렌드 장르의 변화가 생겨서 2010년대부터 스릴러와 판타지 장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김영현 작가가 외도 대상으로 선택한 장르는 판타지입니다. 2019년 아스달연대기, 2023년 아라문의 검을 집필했지만 매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스달연대기는 1회를 방송하기 전에 0회를 방송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스달연대기를 시청하기에 앞서서 김영현 작가가 창조한 태고의 땅 아스에 대한 역사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제작한 회차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다면 그건 대본의 문제이지 시청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기초로 한 사극 전문 작가가 상상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장르에 도전하면서 벌인 해프닝이라는 관점에서 이 비평의 함의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김영현 작가가 판타지와 외도를 했다면 이수연, 정성주 작가는 SF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의 숲 한 작품으로 이수연 작가를 스릴러 장르의 A리스트 작가 반열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 제가 참여한 각종 컨텐츠 심사에서 작가상이나 작품상 후보로 비밀의 숲을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수연 작가가 비밀의 숲 2를 바로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이프라는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얘기를 잘하는 작가가 의사 얘기를 썼다고? 라는 것이 그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라이프는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기업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수연 작가의 외도는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전공으로 돌아와서 비밀의 숲 2를 썼지만 바로 2022년에 그리드, 2024년에 지배종으로 외도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미스터리, 스릴러가 가미된 SF 작품입니다. 글로벌 OTT 작품답게 스펙터클하고 캐스팅도 그럴듯하지만 스토리텔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수연 작가 사례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스릴러 장르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작가가 왜 SF에 도전할까요? 김영현 작가야 사극 시장이 사라지니까 다른 시장에 도전하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죠. 저에게 정성주 작가의 대표작은 1999년 장미와 콩나물, 2000년 아줌마입니다. 특히 장진구스럽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아줌마는 우리 드라마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이 2014년 밀회까지 이어진 거죠. 휴먼 드라마 장르에서 A리스트인 정성주 작가가 외도를 시도한 것도 역시 SF 장르입니다. 2024년 넷플릭스는 정성주의 이름을 걸고 종말의 바보를 런칭했습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만 성과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수준입니다. A리스트 작가들의 외도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주전공인 사과 시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바나나 시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A리스트 작가의 외도는 아주 심각한 두 개의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A리스트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B리스트 작가는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창조 산업의 속성은 A리스트 작가가 먼저 이동에 성공해서 시장을 개척해야만 다음으로 B리스트 작가들이 진입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작가들이 도전하는 성과가 이렇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의는 A리스트 작가들의 외도 실패는 결국 글로벌 OTT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A리스트 작가들의 외도는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모하고 무대뽀 외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과 잘 그리는 사람이 바나나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데 잘 그린 바나나 그림을 관찰하지 않고 무작정 팔레트에 노란색 물감을 짜는 형국입니다. 치밀하게 공부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글로벌 OTT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끝!
구독, 좋아요